삼성전기의 핵심 밸류체인이면서 삼성전기의 최대 낙수효과를 부릴 수 있는 거는 전도성 패스트다. 전도성 패스트의 국내 압도적 1등이다. 내년에 거의 4천억 가까운 매출만 나올 거고요. 그건 뭘로 증명하냐? 1등 업체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왜 비싼 걸 얘기하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비싼 놈이 싸질 때를 기다렸다 더 비싸질 때 안녕하세요.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의 김지훈입니다. 오늘은 5월 15일 금요일, 지금 장이 끝났고요. 오늘 장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폭락이 나왔습니다. 중간에 코스피 지수가 의미 있는 8,000선을 한번 찍기는 했습니다. 추세 하락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추세는 훨씬 더 많이 올해 데이터가 쌓이고 지켜봐야 됩니다. 중요한 건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이, 미장의 폭등이 나오지 않는 한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염두에 두시고 조심할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에 가장 최근 사례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3월 달에 딱 요때와 비슷한 패턴이 있었습니다. 3월 달 한번 사례를 보면요, 날짜로는 정확하게 오늘은 대략 코스피 지수가 하락폭이, 코스피가 6.12% 빠졌고요. 코스닥이 5.14% 빠졌습니다. 그날 과거 데이터 중에 가장 최신 데이터 3월 4일날 데이터 하락폭이 12.0%,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매도 사이드카 발동되면서 3월 4일날 12%가 하락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틀간 19%, 약 20%가 더 하락했습니다. 3월 5일날 그때는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3월 5일날 급반등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19% 하락하고 2주 안에 주가는 다 회복이 됐습니다. 자, 4월 달에 5.5% 당일날 오늘 수치, 5월 15일 수치랑 가장 유사한 4월 달에 5.5% 하락했고요. 반등은 5.5% 하락한 기준으로 3일 안에 다 반등이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월요일이 진짜 중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에 5% 이상 폭락 사례 중에 10건 중에 8건은 너무나 익숙하게 많이 들어보셨죠? 데드캣 바운스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는 데드캣 바운스 폭락 나온 날 기준으로 2, 3일 안에 하락분의 50% 이상이 되돌림이 나왔다는 겁니다. 하락분의 50% 이상이 최소한 다 회복이 됐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생각하는 소위 말하는, 제가 차트쟁이는 아니지만 코스피의 현재로서의 지지선으로 보는 지수 가격대는 대략적으로 7,200포인트입니다. 7,200포인트가 깨지면 여기서 굉장히 추세적으로 더 방향성이, 과거의 사례를 보면 그랬습니다. 7,200선을 깨지면 추세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아까 말씀드렸던 하락폭의 최소한 50% 이상인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면 시장은 건강한, 단기간에 너무 급등한 거에 대한 일종의 쉬어가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변동성은 커지는 시장으로 봅니다. 월요일날 좀 중요하고, 월요일날도 만약에 빠진다, 좀 굉장히 조심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빠졌을 때 결론은 지금의 주도하는 삼성전자나 실적 대장주들, 하이닉스나 전력기기나 조선이나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쪽에서 더 가파르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오늘 특징적인 거는 저는 확실히 모멘텀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멘텀보다 LG전자를 필두로 한 로봇의 모멘텀이 훨씬 더 센 것 같습니다. 오늘 지수가 빠질 때도 가장 강하게 버틴 거는 LG전자와 현대차였습니다. 대형주 단에서. 이 모멘텀이 피지컬 AI로 확장된 아주 중요한 국면에 있고요. 피지컬 AI로 확장된 국면이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피지컬 AI로 확장되는 국면에 초입해서 막 이제 머리를 든 상황이다. 굉장히 오늘 폭락 때문에 많이 걱정도 되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저라면 과거에 가장 빨랐던 사례, 3월달과 4월달 사례를 유추해서 이렇게 데드캣 바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같고요. 지금의 평균적인 시장의 컨센서스인 하단 지지선 7,200선을 깨지는지, 7,200선을 지지하고 다시 반등이 나오는지 그 여부를 볼 것 같고요. 기존의 대장주들 있죠. 반도체를 필두로 그거에 연관된 밸류체인들, 대표적으로 전력기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한 에너지 기업들의 반등 여부가 나오더라도 더 빨리 나올 것 같다. 물론 오늘 에너지 기업 중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 급락이 나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솔루션, 오하이홀딩스, 현대에너지솔루션. 개별 기업들의 특별한 악재는 없었습니다. 아마 미중 정상회담의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그거는 조금 더 팩트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신재생 에너지가 큰 폭의 급락은 나왔지만 추세적인 하락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방향성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지금의 모멘텀적으로 가장 센 놈은 역시나 압도적으로 로봇입니다. 반도체보다 더 센 거는 로봇이고요. 그거를 현대차와 LG전자,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반등 나오더라도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가는 업종에 더 압축해야 될 때고요. 빠지는 종목들은 추세가 깨졌을 때 추가적으로 주도주보다 더 많이 빠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빌리언스 캠퍼스 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김지훈의 훈훈한 주식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냉정하게 지금이라도 주도주로 압축해서 포트폴리오를 재편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고요. 절대로 오늘 급락 나왔으니까 공격적으로 요때가 기회다 하고 그동안 현금 가지고 계셨던 분들 너무 성급하게 진입하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꼭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절대로 개별 종목의 매수 매도 추천 리딩방이 전혀 아닙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추천주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맘대로 생각하십시오. 네, 저도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투자 아이디어 차원임을 천조번 강조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준에 따라 본인이 직접 하시는 거고 투자 책임도 철저히 본인이 지시는 겁니다. 어떠한 기업과도 특정한 이해 관계가 전혀 없음을 강조드립니다. 4월 25일 오프라인 강연의 녹화본 여전히 신청받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공식 메일로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영상 보시면 이게 시의성 있는 내용을 다룬 강연회가 아니라서 굉장히 도움 많이 되실 거예요. 보신 분들의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요. 훈훈 794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메일로 이름, 성함,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되고요. 기존에 참가하신 분들과 동일하게 비용이 발생합니다. 에너지 솔루션 여전히 부진하고요. 삼성의 상승률도 많이 내려왔습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올라온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가 120, 30%까지 올랐다가 71%까지 내려오면서 저 혼자 4년 동안 주구장창 외쳤던 대주전자재료가 유일하게 2차전지 주식 중에 가장 많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도 2차전지 상승률 5월 15일 오늘 기준 이거 날짜 잘못됐습니다. 요거 데이터는 주가는 5월 15일 데이터가 맞습니다. 요 표에 있는 11일 날짜만 잘못된 거예요. 대주전자재료만 유일하게 연초 대비 151% 상승했고요. 최고점에서도 16%만 하락했습니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 2차전지 종목 중에 딱 하나 대주전자재료하고 삼성 SDI하고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세 종목밖에 없습니다. 실적의 모멘텀은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하는 거는 삼성 SDI가 가장 크지만 드라마틱하게 흑자 전환 없이 그냥 꾸준히 역성장 없이 계속 실적 좋은 거는 대주전자재료밖에 없습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주가가 올라온 것보다 실적이 더 가파르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는 에 들어가는 회로박 모멘텀 때문에 주가가 올랐습니다. 실적이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 건 아닙니다.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도 실적이 개선되기 때문에 다뤄드릴 거예요. 코스피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5월 15일 오늘까지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주구장창 제일 탑픽이라고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삼성전기가 외국인 기관 합산 순매수 5월달 드디어 1등을 기록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기간에 압도적인 순매수가 있었습니다. 삼성전기는. 의미 있는 거는 지금 지수가 최고점을 찍는 와중에 여전히 지수 상승에 배팅하는 지수 이유가 자그마치 코스닥 150 코덱스 레버리지 타이거 코스닥 150 코액트 코스닥 액티브 네, 코스닥에 배팅하는 지수 상승 이유가 4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4개나. 너무나 반가운 현대차가 있고요. 포스코홀딩스가 있고요. 신규로 LG 디스플레이가 진입을 했습니다. 당연히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있고요. 지주사도 있네요. 외국인 순매수로 보면 역시나 1등이 의외의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원전주 중에 빌리언스 캠퍼스 구독자분들한테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게 아니라 현대건설을 보셔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외국인 순매수 2등입니다. 여전히 포스코홀딩스 아직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요. 포스코홀딩스 계속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두산 로보틱스가
엔비디아 젠슨항의 딸이 두산 로보틱스 방문하고 나서 급부상하면서 모멘텀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6위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 밑단에 보면 2차전지 기업들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이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있고요. 화학도 있습니다. 태양광의 홀딩스, 수소의 두산 퓨얼셀 같은 기업들도 신규로 진입해 있습니다. 코스닥 쪽 보면요. 안 다룰 수가 없습니다. 비싸다고 얘기해도 다뤄야 됩니다. 외국인 기관 순매수 압도적 1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였습니다. 자, 2등 파두 저한테 다뤄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관심이 1도 없음을 말씀드리고요. 이제 심텍, 제주반도체도 얘기하시는 분이 많는데 관심이 1도 없고요. 테스 관심 없고요. SBB테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속기 기업입니다. 두산 테스나 봐야 될 필요가 있고요. 피하고 요 밑에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주구장창 강조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반등이 아직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제는 공부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당연히 봐야 되고요. 두산 테스나도 계속 봐야 되는 종목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 1등 압도적으로 2배 차이 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1등이고요. 하나 마이크론 심텍 있고요. 바이오 관련돼서 바이오부터 알지노믹스, 알테오젠 드디어 어제 반등이 나왔죠. 이렇게 반도체 빠질 때 바이오가 급격하게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바이오를 조금 더 지켜보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기술 이전 어느 기업이든 그게 에이오가 됐던 리가캠 바이오가 됐던 어느 기업이 하나 기술 이전이 터지면 수급은 또 급격하게 또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가장 유력한 후보가 리가캠, 알지노믹스, 올릭스 이 중에 하나가 터져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게 올라갔던 소부장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동진 세미캠입니다. 5월달은 살짝 내려왔지만 워낙 신고가 영역이라서 그렇고요. 엊그제 또 저는 의미 있는 또 반등이 나온 게 바로 휴젤하고 파마리서치입니다. 휴젤하고 파마리서치. 근데 여기 보면 LNC바이오가 파마리서치하고 휴젤의 강력한 경쟁사죠. 여기도 바이오도 신규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들어왔습니다. 대주전자재료, NH, 키움, 그로스, 한투, 상상인, 유안타, 미래, 삼성, 신한, 현대차, 한화 증권 레포트를 모두 참고했습니다. 1분기 실적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초과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전년 대비 68% 증가했고요. 매출 909억을 기록했고요. 시장 컨센은 700억대 후반이었습니다. 영업이 시장 컨센 70억대 초반이었습니다. 92억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93% 증가했고요. OP 마진 10.1%, OP 마진도 개선됐습니다. 의미 있는 게요. 2차전지 때문에 오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는 계절성 영향으로 부진했습니다. 뭐 때문에 올랐냐? 삼성전기 최대 수혜주입니다. 대주전자재료. 그럼 삼성전기만 모멘텀이 있냐? 우주태양광, 테슬라 우주태양광 어디죠? 스페이스X의 대주전자재료도 수혜주입니다. 진짜 자세히 한번 찾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도전재라고 하는 게 ML 태양전지 칩 부품, AI 반도체 칩 부품에 들어가는 전도성 페이스트, 그 중에 특히 삼성전기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독점 공급자입니다. 독점. 뭐예요? 전도성 페이스트. 국내 1등이고요. 이 MLCC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전도성 페이스트는 어디에도 들어간다? 인덕터랑 저항에도 들어간다. 저항 부품에도 들어간다. 인덕터, 저항 모두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왜? 어디 때문에? 삼성전기, 무라타 1등, 2등 업체 때문에. 물론 대만의 업체들도 있습니다. 삼성전기의 핵심 페이스트 공급사로 낙수 효과를 최대한 누리고 있습니다. 무라타가 최근에 1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A 서버 쪽 매출,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매출 성장률을 연초에 30%대에서 80% 매출 성장한다고. 즉 서버에 들어가는 적층 세라믹 콘덴서의 구조적 수요 확대를 증명했습니다. 대주전자재료는 실리콘 산화물 음극재 국내 유일한 상용화 수혜주입니다. 흑연 음극재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가 대폭 우수한 실리콘 음극재를 안 쓰는 이유가 제가 대주전자재료 말씀드릴 때 가격이 비싼 이유,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를 또는 일본의 시네츠 또는 중국의 샹샹 실리콘 음극재를 안 쓰는 이유를 단순히 비싸다는 측면을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구조적으로 안 쓰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오늘 처음 말씀드린 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흑연 음극재 대비 에너지 밀도가 대폭 거의 많게는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도 안 쓰는 이유가 단순히 비싸서만은 아니었습니다.
너무 중요한 구조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초기 쿨롱 효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엔솔만 납품하는 거 아닙니다. 드디어 작년부터 파나소닉발로 테슬라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포르쉐가 드디어 전기차 신차가 나옵니다. 당연히 포르쉐 타이칸과 마칸에 이미 대주전자재로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갑니다. 신규로 유일하게 LG 엔솔하고 엔솔 말고 삼성 S 쪽 물량을 못 받은 데가 이 대주전자재료인데요. 대주전자재료가 드디어 삼성 S 밸류체인에 편입이 됐습니다. 다만 전기차 쪽은 아니고 전동공구의 밸류체인에 들어갔습니다. 글로벌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무난하게 2035년까지 연평균 50%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간 이유는 역시나 스페이스 X 우주의 모멘텀이 대주전자재료도 붙었습니다. 뭐냐? 이종합금 페이스트 후보, 그냥 후보가 아니고요. 이미 1월 말에 스페이스 X 기술 팀장이 대주전자재료랑 실제로 미팅을 했다고 합니다. 10kg짜리 은 페이스트랑 구리 페이스트 샘플을 이미 스페이스 X 쪽에 제공을 했고요. 그 결과가 2분기 안에 나온다고 합니다. 2분기를 해봤자 8월달이니까 3개월 안에 스페이스 X의 은 페이스트 또는 구리 페이스트를 대주전자재료가 납품하냐에 따라 밸류에이션의 완전 가치 선정이 다시 잡히지 않을까. 지금은 기대감입니다. 스페이스 X에 들어가는 마켓 셰어를 은 페이스트를 30%로 잡는다고 하면 연 매출이 신규로 1조 4천억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지금의 대주전자재료 매출, 평균 연 매출의 4배 넘는 수준입니다. 4배. 그럼 여긴 경쟁사가 없냐? 은페이스트 있습니다. 당연히. 가장 유력한 게 대만의 기가솔라가 있고요. 일본의 교토 일렉트로닉스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X 일론 머스크의 요구 조건을 얼마나 빨리 맞추냐인데요. 시장에서 그래도 대주전자재료 샘플 테스트 넘긴 거, 샘플 물량 공급한 거 보면 40% 이상의 확률을 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낮지 않습니다. 유력한 거는 스페이스 X가 가장 원하는 품질은 대만의 기가솔라인데요. 이 교토 일렉트로닉스보다는 대만의 기가솔라인데요. 대만의 기가솔라가 아무래도 중화권이다 보니까 약간 조심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그거에 대한 반사수혜를 교토 일렉트로닉스나 대주전자재료가 가져갈 확률이 높다. 주가가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스페이스 X에 거의 뭐 납품한 것처럼 주가가 연초 대비 150% 올랐습니다. 스페이스 X의 기술 로드맵에 따르면 이종 합금은 결국은 사실은 페로브스카이트 텐덤으로 가는 중간 단계다. 하지만 최소한 2030년까지는 적에도 위성을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침투할 거다. 지금의 갈륨 비소 초고가입니다. 태양광을 전기로 바꿔주는 갈륨 비소가 결국은 이종 합금으로 바뀌는 과도기적인 딱 그 초입 시점이 올해고요. 내년 정도 되면 갈륨 비소가 이종 합금으로 다 바뀌지 않을까. 다 바뀌지 않겠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1분기에 매출 26% 컨센 초과했고요. 영업이익 21% 컨센 초과했습니다. 무난하게 영업이익 평균적으로 약 30% 가까이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실리콘 음극재 실리콘 산화물 5,000톤이고요. 28년도까지 27,000톤으로 올해보다 5배 증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8년도까지. 바로 전도성 페이스트 역시 삼성전기가 역대급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증설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고객사가 전도성 페이스트 물량을 2배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공급 증가 플러스 수요가 전도성 페이스트도 폭증하고 있다. 삼성전기 주가가 역대급 신고가인데 거기에 가장 핵심 재료 중에 하나인 전도성 페이스트를 독점 공급하는 대주전자재료 주가가 눌러있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논리적으로 안 맞죠. 인터배터리 2026 때 초기 효율 90%까지 나오는 젠6 실리콘 산화물을 2026 인터배터리 때 최초 공개했습니다. 경쟁사 대비 품질이나 레퍼런스 압도적입니다. 최근에 젠6가 초기 효율이라고 하는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흑연이 갖고 있던 초기 쿨롱 효율, 엄청난 강점을 실리콘 음극재가 못 가졌는데 대주전자재료의 기술력 혁신, 기술성 개발로 인조 흑연이 갖는, 천연 흑연이 갖는 초기 쿨롱 효율을 똑같은 흑연의 위치까지 드디어 실리콘 음극재가 잡았다는 겁니다. 그 과도기는 내년이라고 보는데요.
초기 쿨롱 효율이 92%가 되면 바로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과 동일한 초기 쿨롱 효율을 갖게 됩니다. 대주전자재료만이 갖고 있는 기술 진입 장벽 때문에 대주전자재료가 갖고 있는 이제 배터리 3사 모두 고객사죠. SK온, 삼성, 고객사 이탈 가능성은 다른 실리콘 음극재 경쟁사보다 월등히 낮다. 즉 매출의 안정성이 높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고요. 우주 태양광의 시나리오를 올해 시장 점유율 10% 잡으면 480억이고요. 480억 용량 기준으로는 20기가와트로 잡았고요. 30% 시장 점유율 나오면 우주 태양광 매출만 1440억입니다. 100기가와트로 잡았을 때 30% 시장 점유율 하면 이게 1조 4,400억의 매출이 나온다는 겁니다. 엄청난 매출이 나오는 거고요. 올해 전도성 페이스트 도전제 매출만 2,500억. 전 대비 거의 100% 증가 예상하고요. 전도성 페이스트 내년에도 무난하게 40% 성장한 전도성 페이스트 매출만 올해 연간 매출을 비슷한 수준의 3,500억을 예상합니다. 내년에. 실리콘 음극재는 2035년까지 연평균 거의 50%의 성장률로 최대 262억 달러까지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파나소닉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아우디, 벤츠, 고가 차종에서 실리콘 음극재 채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 비는 강력한 글로벌로 넥시온과 신라 이쪽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이 고가 차종에 들어갈 확률은 낮지만 대주전자재료 역시 포르쉐 타이칸과 포르쉐 마칸에 납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아우디 벤츠 쪽에도 분명히 이미 삼성 전동공구를 납품한 이력을 바탕으로 삼성 S 배터리가 들어가는 전기차 쪽도 충분히 컨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실리콘 음극재 전년 대비 38% 매출은 증가했지만 120억으로 시장 예상보다는 부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기 쿨롱 효율 이게 바로 IC입니다. 이게 재미난 게 충전할 때 넣은 전기량 대비 실제 저장되는 전기량 비율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충전할 때 표면에 막이 생기면서 리튬을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튬을 잡아먹는 만큼 손실되는 거죠. 배터리 용량이 감소하는데 92%라는 거는 초기 쿨롱 효율이 92%라는 거는 리튬을 잡아먹는 막이 생겨서 리튬을 잡아먹는 리튬 소멸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배터리 입장에서는 최상급인데 바로 흑연 음극재가 초기 쿨롱 효율이 92%라고 합니다. 실리콘 음극재가 대주전자재료의 가장 최신 버전 내년에 나올 세븐이 초기 쿨롱 효율을 92% 잡았다는 얘기는 실리콘 음극재가 흑연 음극재랑 동일한 수준의 바로 기술적으로 부족했던 부분이 완전히 보완되는 겁니다. 형광채 쪽 여기 재미나죠. 전체 매출 17%인데요. 고객사가 현대기아차 말고 BYD가 있습니다. BYD 차가 잘 팔린다? 그럼 대주전자재료 형광채 매출 역시 당연히 좋아집니다. 에폭시 절연 보호재료로 고분자 소재 이쪽도 매출 12%인데요. 국내 전자부품 업체에 다수 납품하고 있습니다. 소리 아이오닉 시리즈 확대할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아이오닉 신모델 나오죠. SK온이 작년도에 이연됐던 물량이 올해 반영됩니다. 어디 거요? 스텔란티스 거요. 파나소닉 당연히 테슬라 거죠. 작년 7월달에 이제 양산 스타트 끊어서요. 파나소닉이 바로 미국의 캔자스 30기가와트 여기에 2170 업그레이드 배터리 원통용 배터리 요거에 중국 비할 거 전량 대체입니다. 전량. 그게 어디로 들어가냐? 모델 Y 주니퍼로 들어갑니다. 모델 Y 주니퍼 잘 팔리면 당연히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훨씬 더 매출이 가파르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파나소닉 물량만 연간 3천억 규모로 봅니다. 3천억 매출로요. 포르쉐 타이칸 말고 아우디의 이트론치 탑재됐죠. 하반기에 삼성의 전동공구 쪽으로도 매출이 30% 이상 업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삼성 전동공구 쪽에는 템리스 고가 고부가 제품이고요. 현대차는 기아 9, EV3, EV9 모두 캐스퍼까지 이미 탑재가 됐습니다. 기아는 EV2인가요? EV4가 나오고요. 하반기에 현대차는 아이오닉 6인가요? 신규 물량 나오면 거기에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다고 보고요. 삼성전기가 서버 납기가 기존의 10주에서 20주에서 24주까지 연장됐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공급이 철저하게 부족하다는 거고요. 삼성전기가 공격적으로 올해 2배 이상의 설비 투자를 합니다. 자, 그럼 설비 투자 2배 하면 당연히 전도성 페이스트 2배 이상 더 필요하겠죠. 대주전자재료는 새만금 산업단지 609에 18평방미터로 2045억을 투자해서 실리콘 음극재
군산의 실리콘 음극재 전용 신공장을 증설합니다. 바로 본격적으로 28년도에 늘어날 아마 이거 테슬라 물량 상당 부분 예상되는데 현재 대비 2배 이상의 물량을 요청했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위성용 실리콘 음극재 이제 위성에도 쓰이고요. 도전제도 위성용으로 공급 논의 중에 있습니다. 휴머노이드나 드론용 배터리 실리콘 음극재 시작도 안 했습니다. 그때 말씀드렸죠. 최상급의 양극재를 써야 된다고요. 저품질의 LFP 양극재 안 쓰고 하이니켈 양극재 써야 되는 것처럼 당연히 인조 흑연이나 천연 흑연보다 성능이 월등히 좋은 에너지 밀도가 10배 가까이 차이 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나 드론에는 최상급의 실리콘 음극재를 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태양 전지, 전극 페이스트도 분기 매출 최초로 900억 돌파했어요. 태양 전지에 들어가는 것도 분기의 매출 사이즈가 900억까지 나옵니다. 인 것 같아요. 폴란드 재고, 리스타킹 수요가 있고요. 엔솔도 신차 출시 효과 때문에 여기도 실리콘 음극재가 1분기 실적 매출 120억 바닥 찍고 매출 180억까지 올라올 것 같습니다. 무게 대비 에너지 효율을 극한으로 요구하는 드론이나 휴머노이드나 우주 위성용 배터리는요. 최대 실리콘 음극재를 전기차는 많아야 지금 10%, 지금 이제 7%, 3%에서 5%, 7% 올랐는데 우주 위성용 배터리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전기차에 들어가는 거에 2배에서 3배 많은 15에서 20% 고함량 적용될 것 같고요. 휴머노이드는 일단 10%부터 시작할 것 같아요. 우주, 위성 모두 대주전자재료는 샘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마 스페이스 X를 필두로 한 우주의 은페이스트 진짜 빠르면 내년 하반기면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초기 예상되는 매출은 100억 수준입니다. 그 다음 휴머노이드 로봇 테슬라 협력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파나소닉의 원통용 배터리가 휴머노이드 여기 로봇에 들어간다고 하면 대주전자재료 실리콘 음극재 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아마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 끊는 매출 사이즈는 200억에서 300억을 보지 않을까. 이거는 우주 위성보다는 2년 정도 늦춰진 28년도를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룹 14 테크놀로지와 이 실리콘 음극재를 협력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벤츠는 신라 나노테크놀로지와 이미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라 나노테크놀로지, 그룹 14 테크놀로지 다 대주전자재료의 글로벌 경쟁사입니다. 가 샹샹과 시네츠 화학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옵티머스는 파나소닉을 통해 대주전자재료가 실리콘 음극재를 납품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 옵티머스가 파나소닉의 원통용 배터리를 채택해야 됩니다. 옵티머스가 만약에 연간 28년도에 더 빠를 것 같긴 한데 27년도 말에 연간 10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양산한다고 하면 예상되는 대주전자재료의 실리콘 음극재 매출은 대략 500억 신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대주전자재료의 경쟁사 샹샹, 여기 샹샹 있죠. 중국 기업체 여기도 고점에서 박살나고 이제 회복되는 국면에 있고요. PER을 봤더니 안 싸요. 얘네도 43배입니다. 43배. 진짜 이게 찾기 어렵더라고. 이거 비리거든요. 실리콘 음극재 세계 1등 업체 중국 얘네도 주가 39불에서 박살나서 지금 최근에 조금 바닥권에서 여기 보이죠? 머리를 든 거 올라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주전자재료 올해도 역대급 실적 갱신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3,200억대, 영업이익 350억, 거의 80% 증가, 영업이익 증가 예상하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450억이고요. 매출은 3,900억대를 보고 있습니다. 내년 기준으로 보면 56배인데 아까 보셨죠? 중국의 샹샹이 43배입니다. 근데 중국의 샹샹은 우주 태양광 모멘텀도 없고요. LG 전도성 페이스트 모멘텀도 없습니다. 그거보단 밸류에이션 높긴 한데 그렇다고 뭐 대주전자재료가 밸류에이션이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그만큼 매출과 이익이 개선되고 있으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도 계속 좋아지는 구조고요. 프리캐시 플로우도 28년도에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쉬운 거는 이 영업이익률인데요. 이 영업이익률도 실리콘 음극재나 전도성 페이스트가 더 매출이 더 사이즈가 크면 형광체는 마진율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고요. 고분자 재료도 마진율이 좋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광체나 고분자 재료 마진이 매출 사이즈가 줄어들고 오히려 실리콘 음극재랑 이 전도성 페이스트가 더 증가한다. 거기에 심지어 최초로 우주까지 들어간다. 그럼 거기에 들어가는 마진율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 계속 팔다가 외국인이 소폭이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게 외국인이 사고 있죠. 기관 쪽에서는 투신하고 연기금이 15만 원대, 15만 원 깨지면서 오늘 좀 들어왔고요. 투신 연기금 들어왔고 기타 보험이 들어왔고요. 개인이 열심히 샀습니다. 요게
결론적으로는 외국인 기관이 최근에 차익 실현하고 나서 다시 열심히 사고 있다. 대주전자제로 차트인데요. 꾸준히 우상향하는 과정 중에 20% 급락이 나왔고요. 최근에도 25% 고점 대비 급락 나오고 다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추세적으로는 꾸준히 상승 추세에 있고요. 외국인 보유 비율도 급격하게 낮아졌다가 바닥 찍고 지금 10%대에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유 현황을 보시면요. 대주전자제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오너 일가 말고, 자, 이거 네이버 금융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대주전자제로 임준규 회장님, 임무현 회장님, 이밀재유 따님이고요. 여기 외에 국민연금이 9.78%나 들어가 있어요. 잡주명 국민연금이 9.78%나 들고 있지 않겠죠. 그 다음에 최근에 삼성자산운용이 5.17% 들고 있습니다. 자사도 2.21% 있고요. 국민연금하고 삼성자산운용만 14% 넘게 들고 있어요. 요거 국민연금공단이 산 단가는 추정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는 방법이 생기면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알려드릴 거고요. 삼성자산운용이 5.17% 들고 있는 거는 추론이 가능합니다. 삼성자산운용이 대주전자재료를 대략 어느 정도 평단가에 샀을까? 그거는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리언스 캠퍼스에서 알려드릴게요. 자, 대주전자재료 오늘 스페이스 X의 모멘텀이 붙으면서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실적을 까봤더니 전도성 패스트가 초대박이었다. 삼성전기만 주가가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게 삼성전기의 핵심 밸류체인이면서 삼성전기의 최대 낙수효과를 부릴 수 있는 거는 전도성 패스트다. 전도성 패스트의 국내 압도적 1등이다. 다양한 사업부를 갖고 있는데 우주의 스페이스 X에 이미 은페이스트 샘플을 보냈고 그게 올해 2분기 안에 결과 나올 거다. 최소 보는 매출 사이즈만 신규로 발생되는 게 만약에 스페이스 X에 들어간다고 하면 최소 400억부터 시작된다. 많게는 30%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기가와트로 100기가와트가 들어간다고 하면 매출 사이즈는 1조 4천억. 대주전자재료가 역대 볼 수 없는 역대급의 매출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만으로도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건 기대값입니다. 전도성 패스트 무난하게 올해 2,500억대, 내년에 거의 4천억 가까운 전도성 패스트 매출만 나올 거고요. 그건 뭘로 증명하냐? 1등 업체 무라타와 삼성전기가 공격적으로 가격 인상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가 기존과는 완전히 다르게 올해 2배 이상의 물량 증설을 먼저 삼성전기 쪽에서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게 증명하고 있고요. 물론 주가는 비싸지만 그렇다고 지금 중국의 비나 샹샹이나 시네츠 화학이 밸류에이션이 싸진 것도 아니다. 기존의 샹샹이나 시네츠 화학이 갖지 못하는 강력한 스페이스 X라는 글로벌 모멘텀을 갖고 있는 건 대주전자재료밖에 없다. 2차전지 내에서 유일하게 연초 대비 150% 오늘 기준 5월 15일 기준으로 대주전자재료밖에 없기 때문에 왜 비싼 걸 얘기하냐 얘기하실 수도 있지만 비싼 놈이 싸질 때를 기다렸다 더 비싸질 때 그 투자 기회를 노리는 게 확률적으로 가장 높다. 그걸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빌리언스 캠퍼스 많은 구독 3기 모집 중이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리고 4월 25일 오프라인 강연에도 아직까지 제 이메일로 신청받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 대전하고 대구에 6월 달에 가려고 합니다. 빠르면 6월 둘째 주, 늦어도 셋째 주니까 대전, 대구 계신 분 중에 혹시 오프라인 강연에 오실 분은 열정적으로 댓글 달아주세요. 그 댓글 보고 구글 시트폼 5월 말에서 6월 초에 작성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대전, 대구에서 혹시 오프라인으로 강연에 참석하실 분은 꼭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에 또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업종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주전자재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